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1년 9월 23일이고요. 추석 연휴를 지나고 오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. 연휴 기간 잘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. 연휴 기간이 좀 길어서 저도 좀 좋지 않은 컨디션을 많이 회복을 하면서 좀 잘 쉬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연휴 기간에 또 이 헝다그룹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좀 출렁거리는 모습도 있었죠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. 저는 오늘 한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하고 시장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.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죠. 그렇게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고, 다만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만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저도 오늘 유바이오로직스 대응을 했다가 좀 손절을 했는데요. 오전 일찍 엑세스바이오와 이 두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저는 유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늦게 대응을 했어요. 자, 오늘 일봉상 이런 고점 자리를 이제 도전을 하러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해봤어요. 장중에 이제 시가 갭을 띄우고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. 자,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이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시간을 지체를 했어요. 좀 주춤주춤했어요. 예, 이게 시장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관점을 제가 좀 갖고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대응을 못했어요. 이런 자리 돌파할 때 여기서 대응을 했다면 오늘 이 종목으로 수익 잘 내고 빠르게 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여기 상승 나오는 걸 지켜보고 저는 이제 조정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.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상승을 좀 하질 못하고 힘없이 이 자리를 이탈을 하길래 제가 빠르게 이제 여기서 손절하고 마무리했거든요. 그래서 뭐 짧게 약손절로 좀 끊어내고 오늘 이 종목 한 종목 대응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여기서 대응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. 오늘 유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. 이 코로나 백신 임상 이상 투여 완료를 했다는 이슈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엑세스바이오도 장중에 강하게 좀 움직였어요. 자, 이 두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엑세스바이오는 좀 이런 갭구간 자리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여기 이 몸통 시가 자리 이 자리가 이제 몇 점짜리였거든요. 19,900원짜리. 분봉상 보게 되면 19,900원 돌파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이것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. 자, 아침서부터 강하게 이 자리 돌파하고 여기서 딱 지지 받고서 반등 나왔죠.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도 이 종목 대응하지는 않았어요.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헝다그룹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움직임을 좀 지켜봤는데 반등이 또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에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종목 지켜보고 있다가 저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대응을 하고 짧게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결국에는 여기 이제 돌파하고서 제가 이런 갭 구간 매매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또 공유한 내용이 있죠.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거기를 뭐 다 메꾸진 못했죠.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상한가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뭐 최대한 또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.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 보고 있다가 유바이오 로직스 한 종목 대응하고 짧게 좀 손절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키 스튜디오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버키 스튜디오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. 이 종목은 이런 매물대들을 또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자리라 굉장히 일봉상의 모양은 좋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종목 이슈가 좀 있었죠.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인가요? 이 넷플릭스의 1위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 소속사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.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죠. 자, 어쨌든 버킷 스튜디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잘 굳히고 풀리지 않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또 52주 신고가죠. 월봉상 보면 완전 신고가는 아닌데 주봉상 보면은 이렇게 기나긴 구간의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는 자리거든요.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이런 모습은 거래도 좀 실리는 모습이고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관련해서 쇼박스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. 자, 쇼박스도 같은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고요. 이 종목은
아직 이제 이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. 윗꼬리도 좀 달렸고요. 이등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와 더불어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팜젠 사이언스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팜젠 사이언스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. 이런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스럽고 거래대금도 요 앞에 이제 매물대보다 좀 약하죠. 이제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. 자, 분봉상 움직임은 아침서부터 강하게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좀 지저분하게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한가로 잘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종목도 좀 이슈가 있는데 mRNA 백신 바이오 시밀러 공동 개발 착수 이슈가 있습니다. 뭐 미국 기업과 공동 개발한다라는 MOU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팜젠 사이언스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. 네,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오늘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. 그렇지만 헝다 그룹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어떤 변동성, 좀 출렁임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. 의외로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. 시장의 움직임은 좋진 않았지만 그런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아래쪽으로 좀 깊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코스닥 시장은 21선, 5일선을 좀 이탈을 했지만 캔들의 몸통 길이가 좀 짧죠. 다만 이제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. 그래서 내일 빠르게 다시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주면 다시 안정권으로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좀 강하게 잘 마감이 됐어요. 양봉으로 또 만들어졌고 아직 뭐 오일선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런 자리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아직 이 홍다그룹의 어떤 변수가 뭐 확실하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역량을 통해서 또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자,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헝다그룹이 이 변동성을 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350조 원에 달하는 빚으로 인해서 이 파산설이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다만 오늘 뭐 중국 증시나 이 항생 지수를 보더라도 다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. 물론 지난주에 또 요번 주 초에 조금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뭐 미국 시장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. 또 유럽 시장도 그 이슈로 인해서 좀 밑으로 강하게 빠졌지만 요 며칠에 걸쳐서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. 야,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뭐 그렇게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내년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결정되는 해이기 때문에 또 중국 정부 측면에서도 이 헝다그룹으로 인한 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상황은 좀 만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도 이 헝다그룹이 뭐 대마불사라고 해서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거를 기대하지 말아라. 다만 이제 리먼급 폭탄은 없다. 뭐 리먼급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시장 우려도 좀 있었죠. 또 증권가 대부분의 시각도 과거 리먼 사태와는 좀 다르다라는 게 보통적인 시각입니다. 이 부채가 좀 단순한 채권이고 리먼 때처럼 이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도 크지만 단순한 채권 형태로서 또 이 금융사와의 또 연계성이 낮기 때문에 시스템으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좀 중론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면 또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다시 또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오늘 헝다 측에서 일부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좀 밝혔긴 해요. 그런데 또 다른 달러와 채권의 이자는 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이자를 다 지급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조금은 아직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
뭐 신규 진입을 한다거나 좀 적극적인 시장 대응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요.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 헝다그루브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제거가 되고 불확실성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된 상태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장이 또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또 FOMC 회의에서 뭐 별다른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. 다만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거 외에는 대부분 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에서 회의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현재 뭐 미국 선물 지수가 또 플러스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또 잘 마감이 되고 상승을 해준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빠르게 이 5일선과 21선을 좀 회복해 주는 게 좀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복을 해주는 양봉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121선과 61선이 만나려고 하는 요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을 좀 해주지 않을까. 자, 그렇게 이제 잘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